이번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마지막 변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8명 판결과 3심 속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8명 판결이냐 9명 판결이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앞에 놓인 변수가 될 것이고 3심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변수가 될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난 목요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임명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아니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8명 그대로 가라.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먼저 국민의힘 쪽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현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저런 주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8인 체제로 가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가 종결이 됐잖아요. 심리가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가야 되고요. 그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그냥 8인 체제로? 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장 변호사님,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민주당에서는 왜 그냥 8인 체제로, 물론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겠죠. 전현희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왜 8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걸까요? 지금 이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전현희 의원은 이게 아직 확립된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명이 되고 그러면 선고에서 그냥 내가 빠지겠다 내지는 이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빠지겠다 이런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여를 하게 되면 평이나 평결에는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느냐. 이 변론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변론 절차 갱신이란 건 증거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재판관 앞에서 증거의 요지나 아니면 뭐 이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주요 부분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원칙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조서를 다 이걸 재생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도 왜냐하면 얼마나 그 군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영상이 많으니까 그걸 재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재판에선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관련에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연되는 것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심리에서 빠지게 되면 평의 평결 절차에서 빠지게 되면 임명이 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 이게 간이화되고 선고가 좀 빨리 나오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또 형사소송법 규칙이 바뀌어서 이런 원리 원칙 그대로 하는 건 대단히 간소화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지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걱정할까요? 김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모든 머리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빨리 끌어내려야지 본인이 그 전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항소심 재판이 3월 26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항소심과 그다음에 633 어떤 법칙에 따르면 본인 생각으로는 5월이나 6월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 전에 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체제에 확실한 사람을 구인 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인용을 이끌기보다는 8인 체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굳이 구인 체제로 했을 때 시간이 더뎌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 개인의 이야기인지 민주당 전체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을 해라라고 압박하면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헌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어떤 논의를 한다? 이거보다 더 큰 하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림 함께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실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옆에 붙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원내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장부장과 강 부대변인께 공의 여쭤보겠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모르게 그 국정협의회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보이콧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지금 잘사니즘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잘 사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그 여야정 협의체가 잘 굴러가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약속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통과가 될 텐데 이것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행보를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몰랐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알았는데도 모른 척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이 저것은 마은혁 그 후보자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먹사니즘과 관련이 있는 여야정 협의체까지도 무력화시킨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 논쟁까지 불거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대변인 여기에 대한 말씀에 얹어서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의견이 같지가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도 사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헌법 탄핵 재판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반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참석시키지 않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만약에 또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가 자진 회피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어떤 의견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흘러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속도와 이재명 대표와의 그 항소심 결과는 사실 비슷하고 관련이 깊은 듯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상고 안 하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또 상고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지 아는 것이다 하고 여전히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지만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탄핵 심판과는 좀 별개로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임명 보류 당사자이자 키를 쥔 사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 부장님, 네. 뉴스의 취재에 따르면은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일단 여야에서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촉구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헌재에서는 그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탄핵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먼저 내고 예. 그 한덕수 대행이 만약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라면 한대행 체제에서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헌재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야가 8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8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 지연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인 체제가 중요하냐 9인 체제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탄핵 심판의 정족수는 찬성 6명이 확보가 돼야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에서는 반대가 3명이 확보가 되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4명 이상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셈법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대변인님, 사실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될까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예전에 민노당 당직자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과 차별적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민주당 당직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공소 기각을 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본인한테 가장 아쉬운 판결이 뭐였냐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판결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본인이 민노당 쪽에 후원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좀 우호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예. 헌법재판관이 될 분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이 부분은 편향돼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